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위성은 이제 그 소련이 만든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데요. 이석봉 대표님, 이 스푸트니크에 대한 역사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57년 10월에 그 스푸트니크가 발사가 되죠. 그것이 이제 미소 냉전 상태에서 한국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소가 이렇게 직접 싸우는 건 열전이라 그러고 그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를 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냉전 상태에서는 계속 서로의 기술력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자신들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서 쏘았던 것이 스푸트니크입니다. 근데 그 우주까지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인데 그러려면은 정말 굉장히 고도의 수학이라든가 또 발사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쐈을 때 미국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핵탄두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의 공포였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스푸트니크가 관측이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스푸트니크가 궤도에 따라서 미국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피난도 가고 난리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편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우주로 가자.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여튼 그때 스푸트니크 충격은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계기였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있어서 큰 충격도 주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이제 처음에 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공위성을 궤도 내에 투입시켜가지고 궤도를 제대로 도는지 아마 확인하는 어떤 그 기술 검증의 위성이었을 테고 저희들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다음에 뭐 거기에 그 대기권의 밀도를 재기 위해서 센서를 넣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궤도를 제대로 도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통신 기능만 이제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돌면서 신호음을 내면은 그 궤도에 따라서 신호음을 쭉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궤도를 확인했을 확률이 높고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스푸트니크 2호를 쏩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개를 싣고 이제 개가 아니고 라이카라는 강아지입니다. 라이카라는 강아지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는 멍멍이랍니다. 멍멍이.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유기견이죠. 모스크바 시내 주변을 돌아다니던 유기견인데 우주 유기견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데려다가 3마리를 교육시켰는데 이 데려온 개가 가장 영리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우주로. 근데 이제 그 조련사는 올라가서 내려올 줄 알고 조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나중에 계획을 보니까 다시 지구로 귀환할 때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걸 알고 굉장히 그래비티에서 봤어요. 굉장히 그 실망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발사한 지 한 7시간 만에 그 생명에 대한 교신이 없어서 아마 올라가다 뭐가 잘못돼갖고 3-4시간 만에 죽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벌써 그때부터 그 우주 공간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스푸트니크 5호에는 개 2마리가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귀환하는 이 쾌거를 올렸죠. 스푸트니크 1호를 이제 발사하게 된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러시아가 첫 번에 그 ICBM을 개발했어요. 발사를 해서 목표물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재돌입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ICBM을 가지고 우선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최고 통치권자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공위성을 대신 그런 발사를 하자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벌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또 유엔에서
1957년하고 58년을 지구를 관측하는 해로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구에서부터 뭐 100km, 1000km 올라가면 거기에 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 밀도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제 관측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엔에서 마침 또 지구 관측의 해로 정하고 또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ICBM을 개발했는데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하는 이런 그 뒷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하고 ICBM은 지금도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위성은 어떤 계기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가 구소련과 미국이 아마 이제 그 60년대부터 굉장한 그 이제 인공위성 이제 개발,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3, 40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인공위성이 필요하면 남의 나라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도 하고 뭐 축구 중계 같은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센터라는 게 그 당시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처음에는 교육용으로 이제 이 위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최순달 교수님께서 정부에 이제 요구를 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공위성 기술이 없으니까 서레이 대학에 27명의 이제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레이 대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소형 위성을 교육용으로 만드는데 가장 그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배우고 92년에 이제 우리별 위성을 띄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초가 됐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같이 만든 겁니다. 서레이 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진과 학생들하고. 근데 돌아와서 1년 후에는 이제 배운 걸 그대로 이제 배워와서 그대로 이제 우리끼리 만들어서 쏜 게 이제 93년에 2호기를 쏘게 되죠. 2호기 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 다양해져서 우리 부품도 넣어보고 그래서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별 3호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1, 2, 3호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99년에는 이제 1, 2호는 50k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0kg으로 늘어서 정말 좀 위성다운 위성으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부품도 많이 넣어서 이제 99년에 쏘게 되는데 뭐 학생들이 한 작품으로서는 뭐 수준급의 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성 개발에 한국 위성 개발의 시초가 됐고 이제 거기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위성 개발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 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항공 분야와 로켓 분야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경에 드디어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도 이제 인공위성 개발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계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학생들이 만드는 과학 위성 말고 이제 실용적으로 국토 관리나 국토 안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환경 관측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과학용이 아닌 실용 위성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국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임무를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별 위성을 통해서 기술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실용 위성을 만드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놓고 한 데가 이제 미국에 있는 TRW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이제 우리 연구진이 다 가서 그 TRW에 있는 연구진과 공동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리랑 1호 다목적 실용위성이 됩니다. 4, 3, 2, 1. We have both run-ins, the main engine, and all 6 solid motors have ignited.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아주 그 유례 없이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 우주 기술은 전혀 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전하거나 이런 예가 없는데 뭐 하여튼 한국을 예쁘게 봐줘서 그런지 그때 기술 이전을 아주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와서 이제 2호기, 3호기, 3A 호기, 지금은 이제 5호기까지 이렇게 떠 있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급속도의 발전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